장희빈, 사랑이 아닌 권력의 끝. 어두운 궁궐마당에 아주 독한 사약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던 여자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에게 독약을 내린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사랑했던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 남편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목숨 바쳐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푹 빠진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그 뜨겁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차갑게 식기도 합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은 제일 무서운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것일까요? 이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장희빈과 숙종입니다. 우리는 장희빈을 나라를 망친 최고의 악녀로 기억합니다. 착한 인현왕후를 쫓아낸 아주 표독스러운 여자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역사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촉종은 14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궁궐에는 늙고 교활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어린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힘을 꺾고 진짜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아름다운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의 집안은 통역관을 하던 아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를 당하고 살았죠. 그녀의 집안은 돈을 이용해 권력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늙은 신하들을 물리칠 아주 든든한 돈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촉종은 장희빈에게 미친 듯이 빠져든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었죠. 심지어 원래 있던 착한 인현왕후를 궁궐 밖으로 쫓아냅니다. 장희빈은 신분이 낮았지만 마침내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을 진짜로 깊이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장희빈의 집안과 세력은 궁궐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촉종은 장희빈의 힘을 이용해 늙은 신하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드디어 왕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권력을 잡자마자 장희빈의 쓸모가 사라진 겁니다. 장희빈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왕은 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권력을 완성한 왕에게 장희빈은 이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사랑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아주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는 곧바로 최숙빈이라는 새로운 젊은 궁녀에게 눈을 돌립니다. 장희빈은 남편의 변해버린 눈빛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촉종은 아주 잔인하고 차가운 방법으로 그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 왕비로 앉힙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원래의 첩자리로 비참하게 끌어내려 버리죠. 어제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여자는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인간을 버리는 끔찍한 폭력이었죠. 장희빈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나를 도구처럼 쓰고 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궁궐 구석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를 죽여달라며 매일 밤 저주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 뾰족한 화살을 쐈습니다. 지독한 미움과 질투심이 그녀의 영혼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인현왕후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저주 사건은 결국 왕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죽일 완벽한 명분을 잡게 되었습니다. 촉종은 아주 차가운 얼굴로 그녀에게 사약을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한때는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의 잔인한 입술이었습니다. 장희빈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울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동자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억지로 입을 벌린 채 독한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도구였음을 확신합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내 모든 것을 바친 바보였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왕비에서 쫓겨난 아쉬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끔찍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 여자의 무서운 질투 싸움으로만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나쁘고 잔인한 악마는 바로 남편 숙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랑한다고 속이고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버렸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아주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화려한 궁궐에서 벌어진 슬픈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숙종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 속에서 매일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현대판 궁궐인 직장 생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사는 당신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다정하게 굽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이라며 당신의 능력을 아주 달콤하게 칭찬하죠. 당신은 그 상사를 굳게 믿고 밤을 새워가며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내 청춘을 모두 갈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나면 태도는 완전히 변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칭찬하던 입술로 이제는 당신의 단점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게 되자 아주 교묘하게 당신을 밀어냅니다. 새롭고 힘있는 사람을 찾아 다시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하죠. 당신은 장희빈처럼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배신은 회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는 사랑한다며 상대방에게 무겁게 기대어 옵니다. 상대방은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주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들은 아주 차갑게 돌아서며 우리는 맞지 않는다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감정의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다 내어준 사람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이런 도구적인 관계는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듭니다.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당신에게 맞춰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파서 누우면 그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전화를 피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당신의 눈물을 아주 차갑게 외면하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사회는 결국 거대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분노가 자라납니다.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놓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나도 당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이용하겠다고 아주 독하게 결심하죠. 세상은 서로를 속이고 찌르는 무서운 가시밭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숙종처럼 잔인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선의를 모른 척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기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든 모른 척 버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끝도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고 외로운 고립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도 결국 도구로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억울한 장희빈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져서 눈물 흘리나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상대방을 향한 끔찍한 저주를 상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파괴할 것입니다. 나를 버린 매정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타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을 만큼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짓밟은 그 사람이 악하고 비겁한 괴물인 것입니다.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 나를 진짜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나를 목적 그 자체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고 온전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매일 까먹고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그 못된 버릇을 버리세요. 그 사람의 배경과 돈과 능력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때 진짜 따뜻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의 눈을 아주 깊고 다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도 나와 똑같이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만난 적군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내가 먼저 계산기 전원을 끄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꽁꽁 얼어붙은 이 차가운 세상을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원했던 것은 화려한 왕비의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그저 한 명의 여자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진짜 남편의 눈빛이었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쫓아다니는 진짜 행복도 결국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서도 웃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작은 식탁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외롭게 방치하지 마세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당신을 믿어준 동료를 차가운 벼랑 끝으로 밀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타고 버리는 일회용 기차가 절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역사는 그저 옛날 사람들의 재미있는 뒷담화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종의 차가운 정치는 결국 조선 왕실에 더 큰 피바람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언젠가 그 칼날이 내 목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괴물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화려한 궁궐의 잔인하고도 슬픈 스캔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과거의 아픈 비극을 통해 지금 나의 관계들을 따뜻하게 되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부드럽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응원이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덧 복잡하고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우리의 마음도 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다독이는 다정한 친구, 역사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